그럼 집에서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얘가 언제 연락할까? 얘가 왜 약속을 안 잡지? 아 얘가 혹시 관심 없는 척하는 건가?' 막 요런 고민들을 안 하게 되잖아. 아니 남자들도 관심 없는 척을 해요? 저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티끌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일단 가볍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혹시라도 어색한 사이가 될까 봐 거절을 당할까 봐 감정이 다 커질 때까지 막 꾹꾹 숨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폐은폐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때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 온도 차이를 우리 매력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남자들의 관심 없는 척 베스트 5. 빠밤. 이걸로 감부터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들은 이런 사람 좋아하던데 아니야? 영상 몇 개만 봐도 남자 여자 이성 간에 호감이 있을 때 하는 얘기들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몰라도 뻔해. 이상형 얘기, 취향 얘기, 연애관 얘기, 지난 연애 얘기. 이건 관심 있는 상태일수록 더더더 깊이 나오게 돼 있고, 아예 티끌만한 감정도 없다, 완전 휴머니즘이다, 그러면 저런 말이 안 나와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들을 훨씬 더 간접적으로 해요. 질문을 확 확장해버리는 거야. 너의 이상형이 아니라 여자들의 이상형으로 범위를 넓혀서 질문하는 거죠. 여자들은 키 큰 남자 좋아한다던데 난 키가 작아서. 아무리 여자들은 얼굴 안 본다고 해도 볼만큼은 본다 아니야? 이렇게 포커스가 너의 취향에서 여자들의 취향으로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거보다 MBTI를 묻고 확장되는 게 더 많아요. 워낙에 MBTI별 좋아하는 취향 이런 거 인스타에 짤로 돌아다니는 게 많잖아. 적어도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기 좋은 게 MBTI거든. 남자들 중에 단순히 인간관계를 위해서 스몰 토크 하려고 사람들한테 막 MBTI 묻고 막 이것저것 묻고 다니는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물론 16가지 성격 유형에 되게 흥미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미 쟤랑 나랑 잘 맞으니까 친구를 하고 있고, 굳이 이 친구의 성격 유형을 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잘 맞는 걸로 됐잖아.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건질 소스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묻게 돼. 그래서 나한테 저 남자가 이상형이나 연애 스타일에 관한 질문은 안 하는데 여자들 또는 MBTI에 관해서 묻는다. 그럼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소개팅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서로 관심이 있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알아가 보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대부분은 한쪽의 호감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둘 다 진짜 미약한 관심 정도만 있을 때가 해당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하는 얘기들이 소개팅 갔다 왔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요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 남자들이 절대로 수다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들도 말 많을 때는 진짜 많아. 근데 관심 있는 여자랑 얘기할 때랑 친구한테 그냥 입을 털 때는 장르가 달라요. 얼마 전에 소개팅 했는데 그냥 나랑 좀 안 맞더라, 그래서 두 번 보고 말았어.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는 남사친이 별로 없거든. 특히나 여사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 물어도 잘 안 알려주고. 근데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연애에 관한 장르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나 이만큼 소개팅에 갈 만큼 연애할 마음이 있지만 사람은 가린다, 이런 느낌으로. 기출 변형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더라고. 이런 얘기도 자기 연애관을 오픈하는 방식인데,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서 만나면 저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우리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봐봐. 아무 감정도 없는 내 남사친이랑 연애에 관련된 얘기, 제 과거의 소개팅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했었는지. 물으면 대답은 해주겠지만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여사친들은 다르지. 안 물어도 자기가 소개팅을 했는데 어쩐데 막 카톡 막 하고 말 잘해. 근데 남사친들은 잘 안 해요.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제대로 다가오면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남자는 난 날 좋아해주는 여자랑 사귀게 되더라, 난 날 좋아해주면 그때부터 끌릴 때가 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 때는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야 되더라, 이렇게 쿠션을 까는 사람들이 많아. 눈치 채보기다. 세 번째, 무의식을 거스르기. 남자들이 호감 있을 때 하는 행동, 여자들이 호감 있을 때 하는 행동, 이런 거 찾아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두 번 말하면 지겨울 만한 뻔한 신체 언어들이 있거든. 근데 내 이런 마음을 좀 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감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꼭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매력적으로 여자한테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신체 언어를 일부러 조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내 영상 중에도 남자들이 어떻게 팔다리 몸통을 컨트롤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상이 있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매력이들이 남자들은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 이런 영상 중에 상기본
몸이 앞으로 기울고 미러링 이런 거 얘기하는 상기본 있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는 언니들은 소개팅 같은 데 나가서 혼란스러움을 종종 겪게 돼요. 저걸로는 기출 변형된 애들의 호감을 읽을 수가 없거든. 보통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남자들은 표정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등받이 쪽으로 몸을 기댔지만 올라간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아. 그런 관심 없는 척, 우위를 잡으려는 행동. 하지만 이거보다는 긴장도가 높아서 신체 언어가 잘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더 많아. 긴장도가 높아지면 사람 무의식적으로 불편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신체 언어들을 먼저 쓰게 돼요. 호감 신호보다. 호감이 있고 없고는 이미 중요하지가 않아. 그것보다 위협을 느꼈을 때 행동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고. 표정은 굳고 아이 컨택 안 되고 시선이 막 산만하고 몸에 힘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사람이 과하게 긴장했을 때 뚝딱거리는 모습은 나에게 비호감을 가진 사람의 행동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상태에선 언니들이 바로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이걸 척하면 척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주제를 먼저 던져줘야 돼. 저 사람이 늘 하는 것들, 저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조금 리드하면 요 사슴 같은 사람들은 금방 편안함을 느끼거든. 그때부터 진짜 호감, 비호감의 신체 언어가 나오게 되니까 읽기가 쉽겠지. 사람 몸도 신호의 체계가 있어요. 긴장도가 높아진다는 건 자기가 위협적인 상황이 있음을 몸이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게 애정보다는 우위에 있게 돼 있어요. 생존을 하려는 본능 때문에.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우리 생각해보자. 첫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머리가 자꾸 하얘지고 긴장돼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팔팔 떨리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과하게 긴장하면 몸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피가 다리로 쏠리거든. 머리가 잘 안 굴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미 내 무의식이 위협과 긴장을 다 느끼고 있는데 호감, 비호감이 뭐가 중요하겠어. 살아야지. 이게 신호체계예요. 우선 출력되는 게 있어버리면 우리 매력이들이 상대 호감을 읽기가 어려워진다고. 여자 앞에서 긴장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의 호감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경을 좀 분산해주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화가 먼저 나와줘야 돼. 이게 확실히 효과 있을 테니까 알아두기다. 네 번째, 쿨한 척 해놓고 왜 물어? 이거 요즘도 상담하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 떠보려고, 나 소개팅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소개팅 계획이나 소개팅을 했다고 한다던가 막 이런 얘기를 저 사람한테 했을 때 그 남자가 잘 만나봐, 소개팅 나가봐 이런 식으로 쿨하게 반응하면서 내 소개팅남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놀았는지 묻는다. 이건 관심 없는 척을 한 거죠. 여러분이 만난 남자,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미래에 있을 소개팅이든 어쨌든 저 사람이 경쟁심을 느끼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고, 이게 나왔다 하는 경우가 엄청 흔하진 않거든요 요즘에. 근데 아주 없지도 않더라. 자존심은 센데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니까 기억해 놓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간 되면 같이 가요. 이거 진짜 제일 애매한 말이에요. 그지? 동방 예의지국에서는 저 정도면 그냥 인사치레가 될 수 있거든. 지나가다가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고 둘은 영원히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 동창이랑 다시 안 만나잖아. 근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도 저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 되면 다음에 같이 보러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들. 물론 확실한 사람은 바로 이어서 약속까지 잡겠지만 상대의 마음이 전혀 가늠이 안 될 때는 그것마저도 조심스러워하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땐 저렇게 던져놓고 약속을 선뜻 말하지 못해. 특히나 회사, 학교 같은 데서 만난 조금 조심스러운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고민을 하지 말고 우리 매딩이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취미나 밥집 얘기하다가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가면 되겠다 라는 말을 저 사람이 했을 때 뭐야 그런 예의상 하는 말 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매딩이들한테 관심 있는 남자는 예의상 한 말이 아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약속을 확정한다던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럼 집에서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얘가 언제 연락할까, 얘가 왜 약속을 안 잡지, 얘가 혹시 관심 없는 척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게 되잖아. 시간을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쓰지 않잖아요. 알겠지? 이 5가지로 관심 없는 척하는 남자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급발진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